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딸의 16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것. 그날 당신은 딸이 평생 기억할 만한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돈과 씨름하는 것. 대신 몇 년 후 당신의 가족은 더 이상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이 없으면 그 시간조차 고통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제국을 세운 사람들, 전 세계가 이름을 아는 인물들은 모두 이런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인생 전체를 지탱할 부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희생의 본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사실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비만 인구가 늘어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무도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은 외면합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가는 걸 멈추지 못하고 SNS 스크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말에 여유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나는 운이 없어서 부자가 안 된다라며 핑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운이 아니라 희생의 무게를 견뎠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혹독한 리더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 100시간을 일하며 공장에서 직접 침낭을 펴고 잤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은 주 80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이었고 승진하려면 9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한 희생을 끝까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 중독자의 삶. 자,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한다고 해봅시다. 매일 8시간 주 5일. 그런데 누군가는 100시간을 일합니다. 당신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같은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이 당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도달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시간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대 같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애플의 팀 쿡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일요일 저녁에도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마존의 직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며 스스로 팔 90시간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안정적인 40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듯한 100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행동의 차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우선 그들은 SNS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오직 비즈니스 때문에 합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간을 SNS에 버렸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제국을 설계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서서 일합니다. 책상 밑에는 러닝머신이 깔려 있습니다. 시속 4km로 걷다 보면 하루에 수만 보를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뇌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셋째, 그들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근육질 몸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0분 후에.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먹는 것에 신경 씁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불필요한 음식을 줄이고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웁니다. 이 모든 습관이 모여 평생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곧 성과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현실과 비교. 여기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의 70%를 무의미하게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95%까지도 허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SNS를 보다가 1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시간에는 유튜브 쇼츠를 보며 또 1시간을 날립니다.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로 2~3시간을 쓰고 자기 전에 다시 휴대폰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했어.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시간 동안 경쟁자는 또 다른 제국을 설계했다는 것.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IQ도 아니고 특별한 기회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IQ가 아닌 열망.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 큰 돈을 벌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완벽한 자기기만입니다. 댄 페냐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IQ가 겨우 8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4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반면 IQ 180의 천재는 겨우 4천만 파운드짜리 거래밖에 못 해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열망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숨을 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 사람은 결국 현실을 뚫고 나갔습니다. 성공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IQ가 아니라 내가 산소처럼 불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표의 한계. 여러분, 목표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00억 원을 벌겠다라고 목표를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70억, 80억쯤에서 이미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장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100억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표를 작게 잡는 순간 인생은 작아집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목표는 최소 수천억, 수조 단위로 잡아야 합니다. 백만장자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억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스스로의 상한선을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입니다. 진짜 부자는 말합니다. 나는 끝없이 뻗어나가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환경의 중요성.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술집에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며 떠드는 친구들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화와 도전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입니까? 내 친구를 보여주면 내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는 그 자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하느냐로 판단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제가 굳이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5명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바로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와 선택. 댄 페냐는 평생 3가지 후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전투 훈련을 받고도 실제 전투에 나가지 못한 것. 둘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거친 말을 내뱉은 것. 셋째, 목표를 충분히 높게 세우지 못한 것. 놀라운 건 그는 딸의 생일을 놓친 것, 아들의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한 것, 졸업식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건 없다.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딸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는 후회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그는 가족에게 평생 부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면 아마도 가족은 평생 돈 걱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패입니까? 파산입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입니까? 댄 페냐는 말합니다. 나는 버팔로에게 바쳐도 살아났고 곰과 싸워서도 살아남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무한히 확장된다. 지금 당신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미루기일 뿐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도전을 당장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오늘 편안함을 선택하면 내일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불편함을 감수하면 내일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지 아니면 불편함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곧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피어리스 앤드 리밀리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인생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